이번 시간에는 이제 잉여군에 이어서 준동형 사상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잉여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군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떠한 준동형 사상의 커널을 이용을 해서 잉여군을 만들었고, 또 그 커널이 이제 그 정의역의 정규 부분군임을 이용을 해서 정규 부분군으로부터 잉여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커널이나 정규 부분군이나 커널은 정규 부분군이니까 잉여군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정규 부분군 가지고만 하죠. 자, G는 잉여군의 정의. 자, 잉여군이 이렇게 만약에 G는 군이에요. G는 군이고 H는 G의 정규 부분군일 때, H가 G의 정규 부분일 때 우리가 G과 H 얘는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H의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다라는 거였어요. 즉 부분군이면서 H의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으면 우리는 걔를 정규 부분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좌잉여류, 우잉여류가 같기 때문에 좌우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우잉여류에 대해서는 어차피 좌잉여류, 우잉여류 같으니까 뭐에 대해서만 좌잉여류만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G와 H라는 거는 뭐냐면 H의 잉여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A, H. A는 G의 자, 이러한 H의 좌잉여류를 모아놓은 집합은 뭐냐면 잉여류의 곱, 자,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즉 AH라고 하는 잉여류하고 BH라고 하는 두 잉여류를 곱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A 곱하기 B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로 정의되는 A와 B는 당연히 G의 원소이겠죠. 즉 A를 포함하는 잉여류와 B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곱한 것은 A 곱하기 B, 즉 A, B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보내는 이러한 잉여류의 곱에 의해 뭐가 되냐면 군이 된다라는 얘기. 자, 이때 이 군을 G바 H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H에 의한 G의 잉여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H에 의한 G의 잉여군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면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즉 A를 포함하는 잉여류하고 B를 포함하는 잉여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연산이 숨겨져 있냐면 G바 H의 연산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A와 B는 G의 원소이니까 A, B를 뭐냐면 G에서 연산한 그러니까 A도 G의 원소, B도 G의 원소니까 A하고 B 연산한 것도 G의 원소. 그래서 A 연산 B를 포함하는 잉여류니까 여기에는 G의 연산이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연산을 연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뭐였냐면 곱셈 연산이거나 아니면
뭐였어요? 일반적인 연산일 때 곱셈, 즉 덧셈이 플러스 기호를 갖지 않는 모든 플러스 기호가 아닌 모든 이항연산은 다 생략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G가 만약에 플러스 기호를 갖는 덧셈군이다 라고 그러면은 이제 덧셈을 우리가 써줘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G가 플러스 연산을 갖는 이항연산을 갖는 군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덧셈 플러스 기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G바 H의 연산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주는 거예요. 즉 만약에 G가 이러한 플러스 기호를 갖는 이항연산을 갖는 덧셈군이다 라고 하면 덧셈군이고 H는 G의 부분군이면 우리가 이미 어떤 A와 B가 G의 원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잉여류의 곱, 여기는 잉여류의 곱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잉여류의 연산이거든요. 좀 정확하게 좀 더 여러분들 덜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잉여류의 연산이라고 하죠. 잉여류 연산. 잉여류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뭔가 연산을 하겠죠. 그렇죠? 연산을 하면은 그럼 얘는 뭐냐면 A와 B를 연산한 것. A와 B를 연산한 것.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G가 덧셈군이면 우리가 H를 포함하는 G가 덧셈군이고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면 어떤 임의의 A에 대해서 G의 원소 A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잉여류는 A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잉여류들은 즉 G가 덧셈군일 때는 잉여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G가 플러스 기호가 아닌 임의의 이항연산을 갖는 군일 때는 우리가 여기를 생략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AH라고 썼지 A 어떤 연산 H라고 이제 보통 연산을 생략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 H의 잉여류, 즉 H에 의한 G의 잉여군, H에 의한 G의 잉여군은 어떤 표현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 대신 얘는 뭐냐면 H의 잉여류들 보니까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그렇죠? A는 G 이런 애들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잉여군의 이러한 잉여군의 연산은 잉여군의 위의 이항연산. 여기다 쓸까? 이렇게 한줄로 쓰죠. 이 H에 의한 G의 잉여군 G 바 H 얘는 A 플러스 H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의 이항연산 이거 위의 이항연산 이항연산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 어떤 A와 B가 G의 원소이면 A 플러스 H A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하고 B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의 연산은 어떻게? A와 B의 연산한 거, 이 얘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잉여군의 연산은 보통 G의 연산을 그대로 써줘요. 즉 잉여군의 연산하고 G의 연산을
모양을 똑같은 걸 써요. 만약에 잉여분의 연산, G의 연산이 플러스이면 잉여분의 연산도 플러스 기호로 쓰는 거고, G의 연산이 만약에 곱셈이면은 잉여분의 연산도 곱셈으로 쓰고, 만약 합성이면 합성 연산을 써주고, 이렇게 따로 잉여분의 이항연산을 다른 모양으로 쓰지 않고 거의 보통 대부분 다 뭐냐면 G의 이항연산을 그대로 표현을 써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의 연산이 플러스 기호이니까 이 잉여분의 연산도 뭐로 쓰냐면 플러스 기호로 써주는 거예요. 플러스 기호. 이렇게. 그래서 이항연산 이것으로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표현한다라는 얘기. 즉 플러스 기호. 즉 보통 잉여분의 연산은 어떤 군 G의 이항연산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기호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에 플러스는 G의 이항연산이에요. G의 이항연산.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얘는 G 바 H, 즉 잉여분의 이항연산이에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이제 뭐 또 요거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잉여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잉여분에 표현하는데 플러스 기호예요. 즉 얘는 잉여분이 아니라 잉여류의 표현에서 나온 플러스 기호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도 플러스 기호가 막 이렇게 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보고 이 노란색은 잉여분의 연산이고 요 하얀 요 부분 A 플러스 B 요 부분 빨간색으로 쓸까? 요 부분은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플러스 기호가 똑같은 모양을 갖는 플러스 기호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잉여분의 연산이고 이항연산이고, 빨간색은 군 G의 이항연산이고, 파란색은 우리가 이제 잉여류를 표현하는 거. 우리가 G가 플러스 기호를 갖는 이 덧셈을 갖는 이항연산을 덧셈을 이항연산으로 갖는 군이기 때문에 잉여류도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G는 정수들의 군이에요. 정수의 군이에요. 정수군.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만 쓰면 여기에는 뭐가 주어졌다? 덧셈 기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H는 우리가 3Z, 뭐 5Z라고 할까요? 뭐 5Z라고 해도 되고 뭐 12Z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H는 GZ의 뭐냐 정규 부분군이 되죠. 그러면 이 H의 잉여류들 예를 들면은 뭐 3 플러스 뭐 12Z도 있을 거고, 그렇죠? H 이러한 이항연산, 이러한 잉여류도 있을 거고, 잉여류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9 플러스 12Z라고 하는 이러한 이항연산, 잉여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 잉여류들의 덧셈은 어떻게 된다? 3과 9를 정수에서 더한 다음 더한 얘네들의 뭐를 더한 거를 포함하는 잉여류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12 더하기 12Z예요. 근데 12 더하기 12Z는 뭐랑 같냐면 12
Z랑 같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10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12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잉여류의 덧셈이 이렇게 연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잉여류의 어떠한 이제 우리가 잉여군에 대한 것들을 했던 거고, 자, 이러한 잉여군에서 우리가 최초에 잉여군을 정의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잉여군을 정의할 때 뭘 가지고 했냐면 준동형 사상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일단 파이가 G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 분 준동형 사상이에요. 분 준동형 사상이고 H는 우리는 커널 파이라고 하죠. 파이의 핵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제 커널 파이가 이제 정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H의 잉여류들을 모아놓은 집합. 우리가 최초에 이제 잉여군을 우리가 만들 때 뭐를 받았냐면 뮤라는 어떤 전단수 함수를 찾았어요. G 바 H, 즉 H의 잉여류들을 모아놓은 집합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파이의 치역으로 가는. 자, 얘는 뭐냐면 여기는 어떤 AH라고 하는 그런 잉여류들이 있는 거죠. 얘를 뭐로 보내냐면 파이 A, A의 함수값을 보내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이러한 함수를 찾았어요. 근데 얘가 뭐였냐면 전단수 함수였어요. 그러한 전단수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단수 함수를 이용해서 G가 군이고 파이가 준두현 사상이니까 파이지는 G'의 부분군이 된다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군이야. 그러면 이 뮤라는 거하고 뮤라고 하는 전단수 함수하고 요 파이지라고 하는 군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여기에 연산을 줬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뮤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 전단수 함수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준동형 사상도 돼요. 즉 뮤가 뭐란 얘기냐면 동형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파이 G하고 요 잉여군하고 뭐가 되냐면 준동형 사상이 동형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존재하는데 자,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4.9 정리를 보면 자, 일단 이런 걸 있어요. 자, H는 G는 분이고 H는 G의 정규 부분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마를 G에서 G 바 H로 가는 어떤 우리가 맵을 하나 사상을 하나 정의하려고 해요. 자, 이것을 뭘 어떻게 정의하냐면 G의 원소 A가 있으면 여기에는 뭐냐면 H의 잉여류들이죠. 즉 A를 정의역의 원소 A를 어떻게 보내냐면 A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A G에 대해서 자, 이것으로 정의하면 뭐가 되냐면 감마는 전사도 되고 준동형 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렇죠? 전사도 뭐 당연히 될 거예요.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잉여류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동치류였어요. 동치류. 그렇죠? 잉여류는 동치류였어. 그럼 동치류라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G를 분할해버리죠. 즉 분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합집합하면 전체가 돼버리고 각각은 다 뭐가 되냐면 공통집합이었고 서로소죠. 즉 잉여류들을 디조인트 유니온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잉여류의 원소는 항상 잉여류들은 항상 G의 원소를 항상 포함을 해요. 어떤 잉여류가 있으면 여기에 잉여류를 하나 뽑아오면 그 잉여류는 G의 원소를 무조건 포함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내요? 그 잉여류 하나를 뽑아서 그는 G의 원소니까 G를 감마로 보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준동형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뭐 증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증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감마가 준동형 사상인 걸 보여야 되니까 임의의 어떤 A와 B 이거는 안 써도 돼.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학을 배우는 초반에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증명을 해주는데 만약 증명을 하고 나면 저거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봐야 되면 감마 A, B를 보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감마라는 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내라고? 가로 안에 있는 거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로 보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에 의해서 잉여분의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냐면 A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와 B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를 연산한 것이 얘죠. 그럼 얘는 뭐냐면 감마 A고 얘는 감마 B. 그러니까 뭐야? 감마는 준중의 사상이 된다. 따라서 감마는 준중의 사상이다.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연산한 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얘도 뭐를 만족하냐면 A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와 B를 연산한 다음에 잉여류로 보내는 거하고 각각을 잉여류로 보낸 다음에 연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잉여류를 보내는 거하고 연산하는 것이 두 개가 지금 합해져 있죠. 두 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잉여류로 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G에서 연산하는 거예요. 즉 연산하는 게 합쳐져 있어요. 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애들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준동형 사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항연산이 잉여분의 이항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굳이 증명할 것도 없는 거고. 자, 전사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안 써봐도 이거는 당연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수학에 대한 내공이 조금 쌓이면 자 이런 식의 정리는 증명을 굳이 안 해도 저렇게 딱 보니까 저는 당연히 준동형 사상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이 감마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연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감마 준동형 사상 그냥 사상이라고 할까. 일단 우리가 어떤 사상 감마라는 게 있는데 감마는 G에서 G바 H로 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A를 A를 포함하는 잉여류를 보내는 사상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연 또는 표준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캐노니컬, 영어로는 캐노니컬 맞나? 영어로 나온 게 있나? 그래서 캐노니컬 이거 맞나? 캐노니컬. 여러분들 영어 채널 자연스러운 준동형 사상에서 자연 준동형 사상이라고 봐요. 한다. 그래서 자연 준동형 사상이라는 거는 G에서 잉여고들과 G에서 H의 잉여고, H에 의한 G의 잉여곤으로 가는 그러한 사상인데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G의 원소를 그 원소를 포함하는 잉여류로 보내는 그러한 사상은 자연스럽게 준동형 사상에서 자연 준동형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준동형 사상이야. 그렇죠? 준동형 사상이니까 뭐냐면 감마의 커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감마가 G에서 G바 H로 가는 준동형 사상이니까 감마의 커널이 있을 거야. 자, 얘는 뭐가 될 거냐라는 얘기야. 그냥 일단은 그냥 이거 지울 건데, 자, 커널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죠. 커널은 뭐야? 정의역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어떤 애들 감마 A를 보냈을 때 어디로 가는? 공역의 항등원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항등원, 즉 잉여군의 항등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EH, 그렇죠? G바 H의, 즉 잉여군의 항등원은 뭐냐면 EH였어요. 즉 G의 항등원을 포함하는 H의 잉여류. 근데 우리가 EH는 그냥 H랑 똑같은 거죠. 이게 항등원이잖아. 그렇죠? 자, 다시 뭐 써준다면 좀 자세히 쓴다면 얘는 G바 H의 항등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 자, 감마 A는 어떻게 보낸다고? AH. H. 그럼 A가 AH라고 하는 잉여류하고 H라는 잉여류가 같다? 그럼 여기에는 A가 포함된 게 A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 H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G인데 A는 H의 원소이다. 결국은 뭐예요? G의 원소 중에 H에 속하는 원소들. 결국은 뭐야, 얘가? 커널 감마는 H다. 자, 그래서 이 자연 준동형 사상의 핵은 이 정규분과 H 자체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12를 보면 14.11 정리를 보면 이게 뭐냐면 준동형 사상의 기본 정리예요. 이거 지우고 14.11에 자, 우리가 기본정리, 대수학을 배우면서 기본정리 지금 두 번째 배우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정리. 그렇죠?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정리라는 걸 했고 지금 두 번째 기본정리라는 게 나왔어요. 준동형 사상의 기본정리.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수학 2를 듣고 뭐 한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대에서의 기본정리라는 건 뭐냐면, 자, 파이가 G에서 G 바로 가는 군 준중형 사상이에요. 준중형 사상이고 H는 우리가 커널 파이라고 하죠. 커널 파이를 H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얘는 당연히 이제 G의 부분군인 거죠. 요 파이의 치역 얘죠. 파이의 치역은 G 프라임의 부분군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이 된다라는 얘기죠. 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즉 뮤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뮤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냈었죠. 뮤가 뭐였냐면 요 G 바 H 즉 잉여군 H가 커널 파이니까 정규 부분군에 대해서 얘는 군이에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파이 G로 가는 거예요. 즉 여기에 어떤 AH라고 즉 A를 포함하는 H의 잉여류를 뮤는 어떻게 보내냐 즉 뮤의 AH 얘는 함수값을 뭐로 보냈었어요? 그렇죠. 파이 A로 보냈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일단 뭐가 되는 것까지 쓰냐면 전단사가 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까지 되냐면 준중형 사상까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동형사상이다라는 얘기야. 동형사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얘도 잉여군이니까 여기에서 감마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감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G에서 G파 H로 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내는 거였냐면 A에서 A를 어떻게 A, H 즉 감마 A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A를 포함하는 H. 그 얘는 뭐냐면 준중형 사상이 전사까지 된다. 전사 준중형 사상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뮤하고 감마. 뮤하고 감마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죠? 이러한 뮤와 앤드 감마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는 즉 어떤 G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 군 준중형 사상이 하나 존재를 하면 그거의 준중형 사상의 치역은 군이 된다라는 거고 G 프라임 부분군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뮤라고 하는 동형사상 어디에서 잉여군에서 치역으로 가는 동형사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G에서 G 바 H로 가는 전사 준중형 사상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만족을 해요. 자,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자, 파이는 이런 꼴이에요. 파이라는 군 준중형 사상은 어떤 꼴이 되냐면 뮤 감마 즉 뮤하고 여기 쓰려면 여기 이제 합성이 들어가야지. 즉 파이는 뭐랑 같냐면 감마와 뮤를 합성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뮤와 감마를 먼저 보내고 뮤로 보낸 게 파이랑 같아지는 이러한 뮤와 감마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동형사상이고 하나는 준중형 사상이고 이게 준중형 사상의 기본 정의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의의 의미를 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준중형 사상의 기본 정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G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 준중형 사상이 하나 있어.
그럼 당연히 얘도 커널 파이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걔를 우리가 H라고 논다고 그러면 파이의 치역인 파이 G는 당연히 군이 되는 거예요. 뭐 G'의 부분군으로서 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냐면 동형사상, 즉 동형사상 뮤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져요. 어디에서? 잉여군에서 치역으로 가는 이러하게 대응이 되는 이러한 함수값을 갖는 동형사상 뮤하고 그 다음에 G에서 잉여군으로 가는 이렇게 대응이 되는 전사준동형사상 감마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감마로 보낸 다음에 감마와 뮤의 합성이 뭐랑 같아지는? 파이랑 같아지는 그러한 성질을 갖는 동형사상과 준동형사상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준동형사상의 기본 정리야. 기본 정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왜 중요한지는 뭐였어요? 그 전에 배웠던 유한생성 가한군의 기본 정리는 왜 기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지는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한 기본이, 즉 유한군들을 다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뭐 예를 들어서 360 위수가 360인 유한군에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몇 개 중에 하나다. 그때 6개였나요? 6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유한생성 가한군의 기본 정리는 어떤 유한군들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유용하게 써먹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준동형사상의 기본 정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를 졸업을 해도 이게 어디에 써먹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떠한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군 준동형 사상이라는 거하고 환 준동형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뭐 리니어 맵도 그렇고 배울 건데 이게 다 그런 애들이 이러한 성질을 다 만족을 해요. 근데 그럼 왜 저게 무엇 때문에 어떠한 뭔가 중요한 성질들을 밝히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이름에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학부 졸업할 때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석사를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거나 박사 과정을 수료할 때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리구나라는 걸 그때 느낄 수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야. 우리 저 뮤 동형사상이라는 거 처음에 도입할 때 뭘 가지고 왜 도입을 한 거였죠? 뮤라는 거를 왜 도입을 했죠? 뮤라는 거를 뭐였냐면 이 집합 잉여류들의 집합에 뭐를 주기 위해서 연산을 주기 위해서 뮤라는 거를 했어요. 뭐하고 그런데 그렇게 연산을 주기 위해서 얘한테 이항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전단산인 뮤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보니까 뭐하고 동형이더라? 치역이랑 동형이더라 한 얘기예요. 결국은 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뭔가 어떤 새로운 집합이 주어져요. 새로운 집합이 주어져요. 그 새로운 집합이 주어지는데 얘는 조금 굉장히 복잡해. 파이지는 조금 뭔가 복잡해요.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조작을 해서 얘보다 간단한 형태의 원소, 얘가 더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얘는 잉여류고 얘는 함수값이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얘의 원소들보다는 얘의 원소들이 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 말을 못해. 그거는 여러분들 대학원에 들어와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지. 지금 그거를 도입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멘붕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그러한 좀 원소의 형태가 좀 간단한 그런 집합을 옮길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준동형사상 기본 정리인데,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좀 쉽게 기억해요. 즉, 뭐냐면, 자, 어떤 G에서 G'을 가는 준동형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주어진 거야. 준동형 사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G에서 G' 가는 건데 이렇게 써도 별 문제는 없어요. G가 G'라는 준동형 사상이지만은 어차피 파이 G의 모든 원소들은 파이에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 파이를 뭐로 받으냐면 G에서 파이 G로 가는 준동형 사상으로 봐도 돼요. 자, 그러면 감마는 뭐냐면 G에서 요 잉여로 가는 뭐가 있냐면 잉여로 가는 뭐가 있냐면 자연스러운 준동형 사상이 존재를 하죠.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표준 또는 자연 준동형 사상이다 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해서 자연 준동형 사상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뮤는 어디로 가는 거야? 뮤는 잉여군에서 요 치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뭐까지인데 동형사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러한 뮤가 있어. 얘는 동형사상. 자, 뭐를 만족해요? 감마로 보낸 다음에 뮤로 보낸 거는 파이로 보낸 거랑 같다.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원소들을 이제 흐름을 보는 거야. 어떻게 보내느냐. 자, G에 만약에 A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A는 파이 이 준동형 사상에 의해서 파이 A로 가겠죠. 그렇죠? 파이 A는 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파이 A로 갈 거예요. 그렇죠? 파이 A로. 그 다음에 A는 감마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감마에 의해서 A, H로 보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뮤는 이 잉여류를 어떻게 보내? 파이 A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즉 A를 감마로 보내고 그 결과를 뮤로 보냈더니 뭐가 됐어? 파이 A가 됐어. 당연히 A를 파이로 보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러한 노란색과 같은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랑 그거랑 똑같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파이 A는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뮤 합성 감마의 A 이거랑 같다라는. 이게 이 수식을 그림을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노란색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게 이게 두 번째가 이거를 우리가 노란색이니까 여기 이거를 첫 번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첫 번째 표현. 얘를 우리가 두 번째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표현은 이게 이제 두 번째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표현이 뭐야 이거죠. 시대 파이는 뮤 감마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표현을 한 거, 흰색으로 표현한 거를 이제 이걸 뜻하는 거고, 2번이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이제 뭐냐면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그냥 여기에 파이라는 거 하나 있고 여기다 감마라고 있고 얘를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고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라는 것만 써줘요. 그리고 감마라고만 써줘. 그럼 감마는 당연히 G에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무조건 그런 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뮤라는 거 그냥 써줘요. 당연히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거를 표현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 번째 표현. 즉 어떤 책에서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얀색으로
자세하게 써주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노란색까지 포함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뭐냐면은 원소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좀 굉장히 이제 조금 불친절한 책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만 딱 써 있는 경우도 있어. 그냥 G에서 파이지로 가는 파이가 준동영상이고 여기 감마 그대로 딸랑 써주고 여기 뮤 딸랑 써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 뮤는 동영사상이다 라는 거를 여기로 가는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내는 거나 이렇게 보내는 거랑 같다. 그래서 요 표현법 그래서 이러한 1번, 2번, 3번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얘를 뭐라 하냐 파이가 뭐냐면 합성도 연산이죠. 합성도 연산인데 이게 뭐냐면 파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파이는 요 감마와 뮤에 의해 뭐라 하냐 분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렇게 기호를 안 쓰고 파이는 감마와 뮤에 의해 분해된다라고 쓰는 책도 있어. 이거는 근데 이거 여러분 학부까지 그냥 한 번도 못 봐요. 다 이거렇게만 다 써주지. 그리고 요 파란색 부분 이제 그냥 하얀색 쓸게요. 요 뜻은 뭐냐면 이거 이제 다이어그램이죠. 이 다이어그램이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법은 굉장히 많아. 이러한 표현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준동영상 기본 정리가 요 하얀색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그림 14.10 거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얀색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하얀색만 이렇게. 자, 이게 준동영상상의 기본 정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1번은 증명은 그 전에 다 했고, 이거는 완료가 됐고, 이거는 증명 다 했어요. 얘도 증명은 다 했고, 요것도. 그럼 얘가 이제 뭐만 남았냐면, 얘가 전단사인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만 남았냐면, 얘가 준동의 사상이 되는지. 근데 이게 준동의 사상이 당연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준동의 사상이 당연히 될 거예요. 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것도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동의 사상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뮤가 뭐해? 얘의 이항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뮤라는 전단사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뭐냐 뮤가 준동의 사인 것만 보이면 돼요. 자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수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 정의역의 원수를 두 개 뽑아야 되죠. 그럼 그냥 A, B라고 뽑아서 G의 원수 그랬을 때 U의 AH BH 자 얘가 갈라지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UA부터 연산을 하면 A를 포함한 인열하고 B를 포함한 인열을 연산하면 A, B를 연산하는 걸 포함하는 인열. 그럼 뮤는 어떻게 보내라는 얘기예요? AH라고 하는 대표원인 A를 뭐로? A의 파이의 함수값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파이가 뭐냐면 준동형사상이에요. 그러면 파이 A는 뭐예요? 뮤의 AH 파이 B는 뮤의 BH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준동형 사상이 돼버리죠. 그렇죠? 준동형 사상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 자, 뮤라는 거는 얘 잉여류들을 일로 보내는 거야.
그럼 뮤가 잘 정의됨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얘의 원소들은 한 개의 대상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니까. 즉, AH라고 하는 거로 쓸 수도 있고, XH라는 걸로 쓸 수가 있는데, AH 보내는 거나 XH 보내는 거나. 근데 이거는 전단사 우리가 보이면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잘 정의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즉, 뭐예요? 얘도 갈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파이도 갈라지죠. 얘도 준동형의 성질을 갖고 있고 파이도 준동형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뮤도 당연히 준동형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뮤가 동형상이 된다는 거, 준동형상이 된다는 거는 굳이 우리가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야? 이 잉여류의 곱셈도 준동형 성질을 갖고 있고 파이도 준동형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뮤도 준동형 성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준동형 사상의 기본 정리는 이제 우리가 증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어떤 전기 부분과 내부 자기동형 사상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